200만 명, 220만 명이 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한 30만 명 가까이 아니요, 살고요. 24만. 가장 많이 살았을 때가 50만 명. 24만? 23, 그죠? 4만도 안 돼. 그렇죠. 피난민들 한 10만 명, 여기 본토 주민들 한 10만 명, 그 다음에 포로. 한 15만 명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한 20만 명의 군인들, 포로, 네. 그래서 한 50만 명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거제가 한자로 뭐 제자, 구한제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건널 제자예요. 네. 제주도 할 때 제자가 섬이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제자가 섬이다. 거제도는 큰 섬이다 이런 뜻이고 제주도는 섬 나라다 이런 뜻. 제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거제가 섬이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물고기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남방 동사리가 기준이 되는 거.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섬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저기 사무실 임대고 천년기념물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이 천년기념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를 잡아놓고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봤죠? 진달래인데 한 나무에 한 나무에 분홍 흰 거. 한 나무에 두 하나의 종. 가지에는 빨간색이고 하나의 네. 가지에는 흰색이에요. 네. 중국에 우주에서 있었어요. 한 나무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에서 맞아요. 이렇게 변이가 있습니다. 아조변이라고 하는데 가지변이라고 이게 노동산이 있어요. 다음에 내년 봄에 기회가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와봤으면 지금 어디 좋겠어요. 있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말 안 해. 예, 노동산에 있습니다. 예. 요건 뭐예요? 반딧불이. 반딧불이에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지심도에 있는 반딧불이에요.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 뭘 있어요? 먹냐면 어디? 지심도에 있대, 지심. 뭐예요? 반딧불이는 100% 육식이에요. 다슬기 그렇죠. 다슬기. 얘는 반딧불인데 5월달, 일급수에 9월달 맞아요. 나오는 애들은 다슬기를 먹고 8, 9, 10월달 나오는 애들은 달팽이를 먹어요. 벌써부터 재밌어진다. 아주 좋은 물이 있고 계곡이 네. 있는데 살거든요. 네.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천일되면 우리 작년에 수담구촌에서 우리 두 차례 우리 한번 갈래? 이 반딧불이 탐사 활동했거든요. 그때 한 50마리 봤어요. 한 2, 300마리 있는 지심도에 가면 네. 지금 오늘 할 게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종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멸종위기 종은 곧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엄청 셉니다. 7천만 원. 7년 이하징이요. 모르고 해도 이렇게 법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수입도 안 되고 포획 잡는 것도 안 되고 풀어주는 것도 안 되고 가공해서 먹어도 안 되고 보관해도 안 되고 이거는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된다. 요새 뭐 엄청난 속도로 1년에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이 한 6만 종이 있다 하잖아요. 전 세계에 대해서만 한 1,000만 종이 있는데 수십만 종씩 1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282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산에서 봄에 오는데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있어도 뭔지 모르니까 몰랐을 거예요. 내년 봄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들어보시면 이 화색조가 와서 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이 와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원밖에 없지만 여름 철새거든요. 필리핀이라든지 보르네오 이런 데 있다가 새끼 치러 우리나라를 날라옵니다. 크기는 뭐 18cm밖에 안 돼요. 색깔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그리고 거제도가 이제 또 이제 거제도 특징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팔색조 번식지가 천연기념으로 보호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팔색조 고향이라고 해요. 어디냐? 합동해수욕장 가면 합동해수욕장 바로 옆에 동백리 있어요. 한 100년 된 동백숲이 예쁜 동백숲에 거기 약 2만 평 정도가 이렇게 천연기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얘들은 주로 뭘 먹냐면 얘들 100% 육식이에요. 지렁이를 좋아해요. 지렁이가 있으려면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되죠? 습해야 되고 습하려면 밀포가 많고 숲이 울창해야 되고 옆에 계곡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역에 주로 새끼를 치고 와서 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문동에서 팔색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죠. 전국에도 네. 팔색조 둥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집에서 얘들은 둥지 하나를 지나면 세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세대권이 있거든요. 보통 한 저기 5만 평. 그래서 7만 평 정도의 세력권이 있어야 돼요. 먹이 터가 있어야 돼. 거기 한 쌍이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울어요. 상대방 쫓아낸다고. 고양이들이 계속 울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쫓아낸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거는 소리일까요? 지금 기간 시간이 있죠. 여기가 노다산에서 네. 올해 동생 촬영한 건데 소리가 녹음 안 됐는데 아, 저 새들. 바위에 집을 짓고 지금 먹이를 주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8월 9일 날 얘들이 이소라고 해요. 둥지를 떠났는데 8월 7일 날 찍혔네요. 얘들이 생존율이 굉장히 맞아요. 뭐한 30%, 50%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보시다시피 집을 바위에 지었잖아요. 1.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얘들 잡아먹기 위해서 까마귀 같이 어치 새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소리, 너구리, 또 고양이, 사람. 네. 고양이가 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고양이. 산에 그 노다산 가라산 꼭대기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다가 버리거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뱀도 역시 잡아먹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동 동백숲에서 팔색조 번식지에서 그 고양이가 6마리를 잡아먹는 것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 근처에 그 보시다시피 주변이 좀 울창하죠. 숲이 네. 많고 이런 데다 먹이틀을 바위에다. 이거는 1차 먹이 1차 번식이 실패하고 둥지가 공격당해서 2차 번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요. 보통 7월 초에 되면 다 키워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얘 그 개자리 일주일 된 새끼예요. 이렇게 얘들은 다른 둥지와 달라가지고 재미라든지 거의 모든 새들은 접시처럼 둥지를 두거든요. 얘는 공이에요. 공처럼 둥지를 이렇게 둥지고 위에 뚜껑이 있다는 이야기죠. 얘는 아, 8월 귀여워라. 9일날 이제 아까 거기 둥지에서 벗어난 이 친구예요. 얘는 머리도 장식을 한 것 같아요. 잘못 말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덩치를 키워서 9월 말 되면 멋을 부린 것 다시 같아. 필리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우와, 귀엽다. 오, 멋져. 예쁘죠? 네. 긴 꼬리 딱 딱새라는 새인데 몸 길이는 10cm밖에 안 돼요. 꼬리는 한 3배쯤 되고 전체가 한 30cm 내외 되는데 이 정도인데요. 얘가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이러면 다 맞추더라고요. 왜 수컷일까요? 아름다워요. 맞아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 자연계에서 네. 인간계도 마찬가지 같은데 자연계에서 그 성 선택은 여성이 합니다. 남자들이 수컷들이 암컷한테 잘 보려고 암컷한테 잘 보려고. 영화 아바타 봤죠? 아바타. 영화 아바타. 꼬리도 예. 길어져요. 나 멋지다. 왜냐하면 나한테 와라. 암컷이 눈이 파랗고 꼬리가 긴 애를 좋아하거든요. 그걸 나고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볼장 다 보잖아요. 결혼을 했어. 눈도 흐리멍텅해지고 색깔 없어지고. 진짜? 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혼인색. 색이라든지 성 상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깊은 숲에서 꼬리가 길면 이동하기도 힘들겠잖아요. 네, 걸리고. 눈이 바라면 잡히기 쉬우니까 사라집니다. 얘들도 80조 거의 똑같은 스시로 환경에 살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고, 멋있다. 저쪽에 있는 게 둥지예요. 암컷이 둥지 들고 둥지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암컷인가 봐. 종이컵 한만 해요. 수컷인가? 네. 눈 색깔 정말 예쁘죠? 네. 색까지 파래. 뿌리까지 그래요. 파래. 그런데 허리뭉텅해진다. 수달. 아, 귀여운 수달. 싫어. 있을 텐데. 이게 전체 그 제도에서 찍은 사진. 네, 10년치. 없고 우리나라에요. 수달하고 해달은 해달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전부 동아시아에 있는 거는 전부 수달. 수달이에요. 여러분 뭐 조선왕조 실록 이런 데 보면 네. 우리나라가 그 중국 같은 데 산납하는 거 보면 수달피 3,000개를 산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수달피를 잡아다가 껍질을 벗겨서 보온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삼국유사에 보시면 제가 그 시를 썼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해통이라는 그 스님이
어느 날 수다를 잡아먹고 버렸는데 아침이 되니까 그 버린 자리에 뼈를 버렸거든요. 버린 자리에 뼈가 없더래요. 근데 피치하고 있대요. 따라갔더만은 자기가 잡은 동물의 새끼한테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수달 뼈가. 여러분 상공유사 검색어 찾아보세요. 해통편에. 그래서 제가 잘 놀랬구나 해서 크게 깨우쳐가지고 큰 스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효 스님이 아, 해골물.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해골물. 실제로 뼈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은 것 같아요. 상징적이네. 그러니까 얘들은 크기가 소리까지 하면 한 1m 20쯤 돼요. 몸통은 한 80쯤 되고 얘들은 그 하천에 바다의 최고 포식자입니다. 얘들은 굉장히 본 적 없어요. 수험청에도 많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발견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거제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둘레가 거제 전체 한 바퀴 500km쯤 돼요. 몇 마리나 있을까요, 수달이? 100마리. 500마리. 이거 수천 마리 있을 걸로 해야 되는데 20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수컷이 영역이 있죠. 아까 세력권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 선의 세력권이 있어요. 아까 팔색도는 주변으로 면으로 이렇게 자기 세력이 크려면 얘들은 하천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먹이 활동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수컷은 10에서 15km 정도의 세력권이에요. 암컷은 5km 내외. 많이 갈 때는 50km까지 이동해요.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많지 않다. 얘들이 우산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 종을 보호하면 다른 종들도 같이 보호된다 이런 개념의 우산종이에요. 얘들이 잘 보호되면 하체가 깨끗해지겠죠. 발라도 깨끗해지고 그럼 다른 생물들도 얘들이 먹이가 될 생물들도 다 같이 잘 산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물고기를 80% 먹고 새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새우도 잡아먹고 가지도 잡아먹고 먹는 게 없습니다. 온갖 바다 개 옆으로 기어가는 거. 잡식성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산청 섭지에서 찍은 건데 얘는 수컷인지 암컷인지 네 수컷입니다. 똥을 누죠? 똥을 왜 누가요? 연습 표시. 근데 얘들은 변비가 전혀 없어요. 전부 설사같네. 왜? 영역 표시를 많이 하려면 자주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사를 줄줄 흐리면서 다니는 거죠.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나중에 삭도 놓는데 이 자리에 동상 카메라를 제가 한 6개월 동안 설치했는데 어떤 동물들이 오느냐? 방금 뭐였죠? 수달, 고라니, 오소리, 쥐, 멧돼지는 안 와요. 섭지가 돼가지고. 뱀도 참 지나갔어요. 네? 라큰크라고 사람도 갔어요. 그 이제 똥자리예요, 똥자리. 온갖 포식 그 포유류들의 똥자리더라고. 자리가 좋아요. 약간 뒤에는 이렇게 숲이 돼가지고 저기 동상 카메라 제가 잊어버렸죠. 사람이 한번 가져가고. 어떤 수달이 여기 있을 건데, 자 그제도 수달 몇 마리 살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수달이 나타났던 지점을 표시한 거예요. 일본에는 수달이 있을까요? 있었죠. 87년에 공식적으로 멸종됐습니다. 왜 멸종됐느냐? 모든 생물들은 첫 번째 짝이 있어야 되고 숨을 곳이 있어야 되고 서식지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일본에는 87년도 그래서 우리 거제도에 이목 저수지 있죠. 연수댐이나 부천댐에 연구하러 박사님들이 두세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다. 쟤들은 숨을 곳이 있어야 돼요. 새끼를 놓고 포근하고 은폐되면 숨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을 주로 하천이 찌꺼마돼서 이렇게 시멘트로 바닥을 많이 봤죠. 그 바닥도 평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숨을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염이 됐어요. 물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멸종이 돼요. 우리 일본은 90% 정도가 하천이 완전히 개발돼가지고 수로화됐대요. 우리나라는 한 75%쯤 돼가지고 25%가 살아있어가지고 수달이 살아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거제도에 물고기 한 50종쯤 봤고 한 50종이 있거든요. 갈수록 물고기 양이 줄어들고 종도 줄어들어요. 불과 20년 만에 두 종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제도에서
하천이 개발된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없어지면 수달은 큰 물고기부터 먹거든요. 큰 놈을 잡아먹어요. 물고기가 없어지면 수달도 없어지고 하천이 썩으면 수달도 없어지고 그 얘가 일본이다. 30년 됐습니다. 일본에서 멸종한 지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멸종을 시키지 말자고 이렇게 보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동적인 거 아니면 정책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병난이라는 아닙니다. 다음에 보시려면 그것도 멸종종인데 얘는 기생 알죠? 기생. 거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생식물인데 기생식물로 보면 돼요. 남의 유기물에 동물의 사체나 식물의 자체에 유기물에 붙어가지고 사는 기생식물이다.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은 흔히 보는 동양란이나 이런 것처럼 집에 갖다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종들은 다들 울창한 숲과 풍부한 물, 습도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예쁘죠? 이건 역광으로 흰 대형란이에요. 그 대형란이 거제도의 노도산에 우리나라 최대, 세계 최대 많은 양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3,000개체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습하면 많이 나타났다가 가물고 이러면 거의 10%로 줄어드는 아주 도깨비 같은 이런 존재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거제 메주달팽이라고 요거를 여러분들 좀 키워해 주셔야 돼요. 달팽이는 느리죠? 우리나라에 멸종위기종 달팽이가 3종이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거제 메주달팽이, 울릉도에 있는 참달팽이, 홍도에 무슨 달팽이가 있어요? 홍도. 이게 멸종위기종 3종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달팽이 한 200종 중에 얘들 특징이 뭐죠? 멸종위기종 3종의 특징이 방금 말했던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특징이 성격의 싸움. 왜냐하면 얘들이 꼬립이 주 특징이에요. 너무 느리고 이동성이 좁기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어서 별종으로 이렇게 진화한 거죠. 고립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도 겨울잠을 자거든요. 여름잠도 자고. 겨울잠은 지금 잠이 자기 시작했을 거예요. 4월달쯤 되면 봄이 오면 땅속에서 자다가 나오고 추워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요. 근데 맨 땅을 파기는 힘드니까 바위들이 있는데 부엽토가 많은데 그런데 주로 살게 되겠습니다. 크기는 한 3.5cm쯤 돼요. 큰가요? 달팽이 키우는 분들 없어요. 있던데 달팽이. 민달팽이는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고, 얘 이제 멸종위기종이 가까운 시기에 멸종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인데 282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에 거제자가 붙어 있는 게 유일한 멸종위기종 종이 되겠다. 그 알은 20개에서 80개 정도 있는데 크기가 한 3mm쯤 됩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가운데 줄 2줄이 있는 게 있죠. 이게 동방달팽이라고 한 5cm쯤 돼요 크기가.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cm 정도. 얘는 같이 버섯을 먹고 있죠. 거제메주달팽이. 저쪽에 있는 거는 충무띠달팽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충무김밥 알죠? 네. 충무실은 없어졌지만 충무김밥, 그렇죠. 충무의 옛지명이죠. 충무김밥하고 충무띠달팽이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생물종 이름에 지명이 붙어 있는 거는 그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거나 그 지역에만 사는 거다. 이렇게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거제메주달팽이를 해서 달팽이들 사는 서식지입니다. 보시면 그 바위들이 많이 있죠. 숲이 이렇게 활력수림이 엄청하고 밑에 보면 낙엽들이 이렇게 썩은 낙엽들이 많이 쌓여있는 이런 곳에 주로 서식합니다. 그리고 평탄해야 되겠죠. 옆으로 기어가기 쉽지만 위로 이렇게 오르내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탄한 지역에 주로 삽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팔색조도 지력이 어디 많겠어요? 급경사 지역보다는 이런 평탄한 지역에 살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종들은 거의 같은 환경을 이렇게 공서 같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면 팔색조 있고 긴꼬리 딱새 있고 대형란도 피고 거제메주달팽이도 있고 충무띠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모여 삽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얽히고 있는 거기 사슬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데다. 오른쪽에 그 3개 중에 순서대로
왼쪽에 거제별 달팽이, 충북기 달팽이, 동양 달팽이입니다. 보면 진화의 측면에서 보면 거제별 달팽이가 아주 잘 진화한 것처럼 표면도 멋지고 생김도 잘생기고 이 바퀴 수도 다른 거는 5.5바퀴인데 얘는 6바퀴예요. 바퀴 수는 3가 있거든요. 그 거제도에 한 50종 정도의 달팽이들이 있는데 저기 길쭉한 거 달팽이 있죠? 이게 대나무 있잖아요. 한때 대고등이에요. 입술 대고등. 부산 입술 대고등. 한 1cm쯤 돼요. 달팽이 중에 1mm짜리 되는 달팽이가 있습니다. 관심을 그래요. 거제선 지명이 들어간 것들 보도록 할게요. 거제 딸기. 이 딸기는 흰꽃이 5월달에 피는데요. 밑을 보고 피어요. 이렇게 밑을 보고 피고 열매가 6월 말에 있는데 노랗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딸기보다 더 답니다. 엄청 당도가 높아요. 이 뒷산에도 있어요. 홍해봉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달죠. 크기도 폭분자보다 더 크고 더 달고. 제 개인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계량해가지고 상품을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멋쟁이 딱정벌레인데 거제만 사는 거제 멋쟁이 딱정벌레. 우리 딱정벌레인데 거제만 발견되고 사는 우리 딱정벌레. 애기 무당벌레. 그럼 거제자리에 들어가는 게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더 많이 거제 왕칠레라고도 있어요. 칠레꽃이 장미보다 큰데 제가 번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말씀. 아이고 거제 도롱뇽이에요. 피노리우스 거제 안시스. 우리가 한명했을 때는 이태리 말로 써요. 앞자는 앞자는 대문자를 쓰고 뒷자는 소문자를 쓰는데 보통 앞에는 계문하고 속종할 때 다음에 속명을 쓰고 히노비우스가 도롱뇽이란 말이에요. 거제 안시스는 거제만 있다. 거제에서 발견됐다. 거제 도롱뇽. 이 도롱뇽 보시면 발가락이 앞발가락이 4개, 뒷발가락이 5개죠. 도마뱀의 모든 그 포유류들은 그 양서류들은 거의 발가락이 5개인데 얘만 톡톡하게 4개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 사느냐? 조그마한 우물, 석지, 논, 계곡에 사는데 할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환경으로 없어져가지고 얘들은 멸종이 좀 아니지만 거의 멸종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서식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제 투명색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저렇게 자라서 한 2주 정도 자라면 그 수온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2주 정도 될 때도 있고 한 달 될 때도 자라가지고 구멍을 뚫고 알이죠, 알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되면 한쪽에 구멍이 열려요. 그러면 쪼쪼쪼쪼쪼 투명색이 아니에요? 바닥 내고 얘들이 그 3, 4월 산란기 때 여기 어디냐면 소동고개예요. 그 산간 계곡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산을 지나는 그 도로라든지 이런데 물길이 있는 장소에 산란을 위해서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저기 한 50마리 정도 이동시켜줬어요. 얘들이 물길 따라 나왔다가 차에 피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죠. 이 올챙이 알을 비롯해서 양서류 이런 애들 잡아서 살기 좋은 곳에 옮기는 활동도 하는데 저기 오른쪽에 꼬리를 들고 있는 거는 위협 행동이에요. 나를 잡지 마라. 마음을 쏘아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꼬리를 이렇게 흔들흔들 세워가지고 천적을 유인을 하고 연차하면 꼬리를 주고 꼬리만 주고 도망가려고 하는 여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얘기요. 잡아먹는 거예요. 큰 놈이 작은 놈이 잡아먹는 거예요. 얘들도 100% 육식이거든요. 조그마한 웅덩이에 알을 2,000개, 3,000개 낳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서로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1, 2%밖에 안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걸 먹어야 되는데 물벼룩이라든지 뭐 기타 올챙이라든지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봄철에 여러분 웅덩이에 가보면 뭐 온갖 올챙이들이 알 있잖아요. 서로 막 달라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먹을 게 없으니까 서식 환경이 좁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연구된 석산고등학교 김현수 선생님이 한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 도롱뇽들이 이렇게 많아요. 숨은 어른도롱뇽, 거제도롱뇽, 남방도롱뇽, 고리도롱뇽. 고리도롱뇽은 멸종위기종이고 꼬마 도롱뇽, 도롱뇽이 있는데
우리가 거제도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제도는요. 그래서 거제도에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얘들은 형체로 구분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유전자 분석하는데 한 개체당 3만 원, 한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유전자 분석 결과 빨간 거는 오른쪽에, 빨간 거는 거제도롱용, 노란 거는 남방도롱용, 오른쪽 그 가덕도에 그 보라색은 도롱용. 거제도에는 거제도롱용과 남방도롱용이 서로 혼서하는데 주로 있는 데가 저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거제시청에는 노란 게 살아요. 남방도롱용. 지신도에도 노란 게 살고 그런데 희한하게 장목 저 끝에는 또 거제도롱용이 살더라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 얼마 못 갔어요. 멸종위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서식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고립됐을까요? 거제도가 섬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주변에 가덕도라든지 마산이라든지 한산도, 통영 근처에는 거제도롱이 없어요. 거제만 유일하게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갈수록 서식지가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예쁘고 이런 거 공부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우리 학자 박사들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보다 몰라요. 우리는 뭐 매일 가서 탈색조도 조사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과학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문 발표를 결정해주고 하거든요. 이것도 논문 발표예요. 저도 논문을 제가 국문과 나왔거든요. 그럼 논문 쓰고 있는 거 몰라요. 그런데 논문 저자로 올려줍니다. 진짜로. 저자로 올려줘요. 이것도 꼭 기억해줘야 돼요. 우리 거제도에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본명이 없을 건데 별명이 뭐 먹태, 멍텅구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북태, 이게 남방동사라는 물고기인데 아래 입술이 엄청 크죠. 무식하게 생겼고 아주 공격적이고 100% 육식만 해요. 다른 거 다 잡아먹어요. 수달 말고는 물속에서 수서 생물들 중에서는 최고 포식자. 그래서 얘들은 도망도 안 갑니다. 돌 밑에 쭉 숨어 있거든요. 돌들로 잡아가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안 되지만. 네. 멸종위종인데 이게 서식지가 아마 얘 먹고 있죠. 여기 이제 산항천이라고, 산항천 어딘지 아세요? 이게 동부 그쪽이 산항천인데 생선이죠. 생선을 먹죠. 민물고기인데 선진 자가살이라는 걸 먹고 있습니다. 저쪽은 알을 지키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알을 한 10,000개쯤 먹는데 올해 물고기들은 대체로 암컷이 알만 놓고 가버리고 수컷이 부적을 발휘해서 깨어날 때까지 먹여 살리더라고요. 물고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에 저기 날개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가슴 지느러미인데 저 지느러미로 가지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준다고 다 달아버린 아빠도 봤어요. 그러면 아빠를 좋아해주세요. 아빠가 힘듭니다. 그런데 쟤들도 서로 잡아먹어요.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잡아먹히고 있는 거. 얘 그 일주일 동안 먹는 걸 찍은 거거든요.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얘가 한 12cm쯤 되는 남방동산인데 얘는 한 15cm쯤 되는 거예요. 머리를 물고 계속 삼키는 중입니다. 조금씩. 이게 방금 어느 놈을 먹었어요? 작은 놈. 위에 거를 먹었을까요? 아래 거를 먹었을까요? 물고기. 위에 거를 먹었습니다. 위에 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물고기는 자가살 중에 섬진강 자가살입니다. 섬진강에서 많이 써요. 위에 거는 자가살 중에 낙동강 자가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뒤에 산이 옥류봉이죠. 옥류봉하고 계룡산을 경계로 빨간 거에 빨간 점이 밑으로 있죠. 얘는 섬진강 자가살이에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섬진강 물이 이렇게 흐렸어요. 우리 섬진강에 가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섬진강 자가살이 잡힙니다. 저쪽에 고현 저 위쪽으로는 얘 잡혀요. 얘는 불과 있잖아요. 100m 사이에 삽니다. 따로. 얘는 여기서 잡았고, 얘는 여기서 잡았어요. 이거를 여기
여기가 옥녀봉이고 여기가 계룡산이에요. 얘를 경계로 이쪽은 섬진강 자가사리가 살아요. 저쪽은 낙동강 자가사리가 살아요. 무슨 말이냐? 아주 옛날에 저쪽은 낙동강물이 흘렀고 저쪽은 섬진강물이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과거에 이 지역의 그 지리가 어땠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있잖아요. 얘들이 수질이 오염됐잖아요. 얘들도 7시간 살거든요. 아즈랑. 거의 다 잡으러 가면 10번 가면 한 번도 못 잡아요.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오직 깊은 계곡에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동사리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동사리, 얼룩동사리, 남방동사리. 제가 이거 얘를 탐진강에 가서 잡았습니다. 비교하려고. 여기는 고성에서 잡았고, 이게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등에 무늬가 좀 차이 있는 가지고 이렇게 종을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동사리는 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동고스름하게 생겼고, 위에 검은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얼룩동사리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점들이 얼룩얼룩하고, 남방동사리는 뭐 배트맨 무늬다, 뭐 나비 넥타이다 이러는데 이게 다르죠. 요게 가운데 만지면 너무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 다른 거는 다르죠. 그 차이로 가지고 구분하고 나머지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여기가 우리 이제 남방동사리가 사는 서식지입니다. 여기가 산양천이고 산수 섭지 않아요. 산양천이고 동부저수지, 구천댐, 구천저수지 이 라인에만 살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 밑에 오른쪽에는 네모굴이라는 거 있죠. 일본. 남서부 지역에는 깨구리만큼 많아요. 네. 누가 옮겼을까요? 질문. 자, 왜 거제도에 있는 남방동사리가 일본에 많을까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들고 갔어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또 연달을 이어져 있었다 뭐가? 이건 맞아. 판이 이어져 있어. 한 구조론 때문에. 뭐 될까? 올라. 멸종. 좋아. 시. 자, 시에 관심 가지세요. 맞습니다. 물고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1차 담수어, 오직 민물에만 사는 물고기예요. 얘들 민물에만 살아요. 남방동사리. 그 다음에 2차 담수어는 회유한 물고기. 바다도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 뭐 있죠? 숭어, 연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100% 민물에만 살잖아요. 그런데 왜 거제도에 이 하천에만 있고 일본 행선이 많으냐? 과거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과거에는 일본도 섬이 아니었고 거제도도 섬이 아니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빙하기 때. 만 년에서 2만 년 사이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마지막 빙하기 때 이 푸른 빛이에요. 무슨 빛이라고 해요? 다 동해만 바다고 나머지는 걸어서 다니는 선조들 걸어 다니고 거제도도 당연히 섬 아니겠죠. 요 밑으로는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지고 남방이잖아요. 남방이라는 건 남쪽 지방이잖아요. 인도라든지 중국 양쯔강 쪽에서 거기도 남한문사가 있거든요.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때가 135m 정도 지금보다 낮았대요.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얼고 해수가 팽창하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일본도 섬이 되고 거제도도 섬이 되고 섬이 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고립된 거죠. 그런데 유전자 분석하니까 똑같은 놈인 거죠. 이해가 되죠? 물고기 하나를 가지고 과거에 이래 됐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제는 또는 옛날에 섬이 아니었죠. 거제도 사는 물고기 50종 중에 물고기 50종 중에 남방동산에 빼고는 전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물고기가 어떤 증거가 되죠. 그런데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거제도에서 20년 내에 멸종된 물고기가 꺽적이하고 시리하고 두 종이에요. 꺽적이라는 멸종이족은 거제도에 산양철에 있었는데 멸종했고 쉬리 들어가죠. 쉬리라는 물고기도
이런 거는 지역 멸종이 돼요. 지역에서 사라졌어요. 물이 오염되고 아마 구청댐 마금으로 해가지고 유량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수지가 없어져서 멸종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예. 그게 97년도에 산양청에서 잡은 참쉬리하고 쉬리하고 꺽재기 표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제서 잡았다. 우리 최기철 박사님이라는 우리나라 1세대 유물고기 그 박사님이 잡아가지고 표본으로 다 있어요. 이런 물고기들이 있다. 이게 꺽재기입니다. 멸종한, 지역 멸종한 꺽재기. 얘도 지역 멸종한 쉬리예요. 영화에도 쉬리 많죠. 맑은 물에만 사는데 서식 환경이 없어져가지고 그렇다. 독수리, 요새 독수리 밥 주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도 100마리 왔다더라고요. 좀 기다리는데 독수리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독수리, 사냥하는 독수리가 아니고 이 독수리는 벌치라고 해가지고 동물의 사체만 먹는 독수리 되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먹이는 장면인데 독수리는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큽니다. 날아다니는 것 중에 비행기 다음으로 큽니다. 실제로 날개를 펴면 큽니다. 보통 일주일에 1kg에서 한 3kg 정도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목소리는 겨울 철새예요. 몽골에서 살다가 사체만 먹기 때문에 아까 팔색조라든지 이런 애들은 보통 뭐 4개에서 5개, 6개 알을 낳아가지고 키우잖아요. 얘들은 알 하나밖에 못 낳아요. 그것도 생존율이 10% 20%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몽골에서 생식을 치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몽골이 추워지잖아요. 얼어붙잖아요. 밭에 먹을 게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몽골, 중국, 북한, 남한 연결해가지고 동아시아에 약 3,000마리밖에 없어요. 얼마 없죠. 그래서 천연기념되고 멸종위기됐는데 내가 먹이 먹고 있죠. 이거 우리가 그 축협 하나로마트에 여러분들 먹는 살코기 빼고 남은 부산물들 요걸 가지고 한 번에 한 100kg, 200kg, 150kg씩 줘요. 그러면 내가 없을 때는 뭐 5분, 10분은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먹이 활동 비가 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하고 오후 3시 되는 건 절대 안 해요. 갈매기들이 좀 많이 오고 까마귀도 많이 오고 물이 빠질 때 여기 와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독수리 운동해요 지금. 자 보시면 공굴리기 스틸볼 요건 뭐라고 해야 되노? 저기는 줄다리기도 하고 저기는 이게 빙 돌리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래. 먹을 게 없어서 사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모이냐면 여기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수산물들을 이렇게 해체하면 피도 나오고 내장도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러 왔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뱉어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었다가 맛이 없어서 뱉고 먹었다가 뱉고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많이 굶어주고요. 1년에 제가 한 2만씩 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수로예요. 그래 수로. 여기 아까 그 수산물 가공용이 수로에 줄을 써가지고 서열이 있게 서열 순서대로 나오는 걸 먹고 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키워줍니다. 이거는 된데 우리가 그 도서에 가면 독수리 식당이 있어요. 김덕선 선생님이라고 거의 한 30년째 독수리 밥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600~700마리가 옵니다. 그거는 화, 수, 목, 토 10시에서만 2시 사이에 가시면 언제든지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제에서 죽은 독수리 박제하는데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몽골에 있는 늑대 있죠. 늑대, 우리나라에서 멸종한 늑대도 있고 늑대도 이렇게 박제가 있고 여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멸종 거의 했는데 복원하는 여우도 있고 바로 앞에서 먹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길에 가다가 도둑질 당한 고라니 같은 거 있죠. 회도 갖다 놓으면 먹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야생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나면 부모님들이랑 바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 나면 이
우리 거제 독수리 식당은 오성 독수리 식당의 분점인데 20km밖에 안 되잖아요. 껐다 하면 5분 10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쟤들이 고기 먹다가 실적이 나면 물고기도 먹어보자니까 넘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물이 빠져나와요. 그래 바닷물이 만조 간조를 알고 간조 때 와야지 오면 100% 보고 만조 때 오면 끝장습니다. 물때도 보시고 이것도 멸종위기인데 유기물개 중에 제일 큰 개인데 얘들은 이제 얘들도 왜 멸종이 되느냐 하천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데가 기수역이다. 기수역 왜 기자가 연기 기자예요. 찬물이 민물이 찼잖아요. 강물이 찼고 바닷물 따뜻하게 서로 만나면 연기가 피어나요. 안돼가 그래서 기수역인데 거기에 불을 뭐한 7세 이상 숨고 사는데 거기를 다 세멘트로 가지고 도로를 낸다 매립을 한다 해가지고 받아놓으니까 살 곳이 없어져가지고 이쪽이 되는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저런 데서 살아요. 기수역이죠. 그런데 구멍을 뚫고 사는데 여튼 뭐 쓰레기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살기 어렵다. 쓰레기 청소에도 끝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데 뭐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기후를 막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분리수거 뭐 이런 거 좋지만 생산 자체를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을 요구하면 좋아요. 5분 남았습니까? 10분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네.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런 거를 생산 안 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쇠가 빠지고 쓰레기 줄 때마다 정말 열받거든요. 버리는 사람 따르고 키우는 사람 따르고 버리는 사람은 버림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우리는 아무 이득 없이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요구를 하고 이런 거를 만들지 말라고 이런 걸 숟가락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청소할 때마다 일어나요. 우리 아까 독수식당 그 쓰레기 먹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걔들 먹지 말고 말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주는 거예요. 아까 객기라든지 황포해수욕장 가보면 있어요. 황포해수욕장. 황포해수욕장 갈 사람 없어요? 황포해수욕장. 나갔어요. 넓은 학생이 말고 황포해수욕장 가면 저희들이 팻말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멸종이 중에 3종이나 있어요. 해수욕장. 그래서 이런 팻말을 세워놔도 옆에 개발해버리고 합니다. 이거 예쁘죠? 얘도 해양공생물인데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멸종위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이 그게 다르죠. 쟤들 보면 왼발이 작잖아요. 10개 중에 앞발이 왼쪽 발이 작으면 왼쪽 발은 먹는 거, 오른쪽 발은 공격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중에 왼발잡이라는 거는 왼손잡이 있어요. 한번 손잡보세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거의 없네. 왜 왼손잡이가 없을까요? 엄마 아빠. 오른손 해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안택도 있죠. 그런데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를 안 주려고 오른손을 갖다 댄 거예요. 오른쪽으로. 실제로 그렇게 보면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죠. 얘네들로 찾아보니까 심장이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